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순항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어온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다시 동반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어젯장에서는 통신이나 유통, 또 화장품 등 경기 방어주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4% 상승한 2,391로 거래를 마치면서 2,400선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0.64% 상승한 672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장 움직임은 어떨지,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잠시 뒤에 해외 선물 또 국내 선물 옵션 시황 분석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계속 추천해주고 계시는 수익률, 종목 수익률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예, 외환영웅의 추천주에 대한 수익률 현황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5월 22일에 주셨던 애경유화인데요. 지금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과 GS, 애경유화는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속홀딩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6월 2일에 주셨던 현대백화점은 포트에서 제외됐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속 홀딩하고 계시는 후성과 모토닉이 눈에 띄고요. 6월 12일에 주셨던 KC텍은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5%의 수익이 났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예, 오늘 추가 의견을 주신다고 하신 종목인데요. 6월 22일에 추천주 덕성우가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 잠시 뒤에 외환영웅의 말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제강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또 어제 주셨던 삼화전기도 포트에 편입이 됐는데요. 0.1%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6월 1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케이스텍 종목 코드 029460. 이 종목은 6월 13일 1차 목표가 달성 후 80에서 90% 물량을 청산하였고요. 자, 10%에서 20%만 물량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6월 27일이죠. 장중 2차 목표가 25,000원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텍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6월 20일 장중 목표가 도달했을 때 보유 중인 10%에서 20%를 공식적으로는 거의 한 90%에서 99% 청산하고 나머지 한 주에서 뭐 일부만 갖고 가는 전략. 다시 말해서 거의 수익 실현을 하였고 혹시나 갖고 가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한번 한 주라도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6월 22일 날 추천드렸던 덕성우 종목 코드 004835. 자, 이 종목은 6월 27일 장중 손절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자, 금일 장 시작 후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3분봉이죠. 3분봉과 5분봉 둘 중에 하나 손절가를 지지 후 상승한다면은 보유해 주시고요. 혹시나 손절가를 깨서 하락을 해서 내려가면은 물량을 100% 청산해서 신규 편입되는 종목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애경유화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0%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끝까지 들고 가실 분들은 한 주라도 지속홀딩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덕성우는 손절하셨습니다. 손절하는 것도 투자의 방법입니다. 함께 투자에 동참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제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속 상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한 달, 한 20일 정도는 눌림,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리고,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리는 눌림 현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반드시 추세가 아직 코스피는 살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개별 종목 주식하시는 분들, 수익 또한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10년이고 100년이고 본절 올 때까지 끝까지 갖고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무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항생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 코스피, S&P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추세에 살아 있습니다. 항생 매매하실 분들,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 25,731이 지지할 때 상방이고요. 매수. 혹시나 보수적으로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5,731이 깨지면 25,706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 항생은 될 수 있으면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많은 큰 폭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반드시 손절을 꼭 매매를 해야지 그냥 손절 없이 매매하다 보면 큰 손실이 이뤄집니다. 반드시 국제유가 매매하신 분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4.01이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매도뷰를 바라봐 주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를 유가를 하고 싶은 분들은 44.01이 돌파됐을 때 44.23 부근에서 매도로 하방뷰를 보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도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51.1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도뷰 하방으로 보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금을 매매하고 싶다. 그것은 1251.1이 돌파가 됐을 때 1253.3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상방으로 좀 보면서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1, 1.13, 725 부근에서 매수로 해서 상방 바라봐 주시고요. 주식처럼 똑같이 씁니다. 상방. 혹시나 유로는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3, 725가 깨면 1.13, 630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약 하방으로 살짝 봐주시되,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24.25가 저항으로 생각하고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혹시나 S&P를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24.25가 돌파됐을 때 2425.75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신다면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황 분석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추세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국내 시황 분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랑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시황보다는 상방, 하방, 다시 말해서 시장이 살아있는지 하락하는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특히 코스피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또한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갖고 가셔야지 일반 개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못 산다는 것은 그 종목은 계속 상승입니다. 오케이? 자, 코스피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고요. 자, 혹시나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 어떤 대응을 할까? 자, 지수로 보면서 대응합니다. 자, 2385.68이 지지했을 때 코스피가 지속 상방이기 때문에 물량 갖고 있는 분들 담대하게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갖고 가시고요.
혹시나 현금 보유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2385.68이 깨지면 2378.17 부근이 저점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개별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자, 이걸 맞춰서 선물 옵션 매매하실 분들은 311.95가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선물은 매수, 옵션은 콜 매수 또는 풋 매도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보수적으로 선물 옵션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311.95가 혹시나 깨지면 310.30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 매도보다는 선물은 매수, 옵션은 콜 매수, 풋 매도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종목, 필살 종목 삼성물산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코드 028260입니다. 자, 이 종목은 건설 및 식자재 유통, 레저, 패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계열사의 관계사 매출이 지속되는 등 우수한 수익성을 지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시너지에 따른 실적 견인으로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종목 매수가가 비싸다고 사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종목이 비쌀수록 사갖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하였고요. 목표가는 16만 원입니다. 손절가는 13만 원이고요. 반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주식 가격이 비싸다고 싼 거를 사다 보면은 그건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비싼 종목을 사서 그냥 편안하게 갖고 가면 나중에 대기업들처럼 대주주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목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외환연공의 필살 종목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신 대표님 오늘 투자자들을 위해서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무료 방송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왕 방송을 나오고, 이왕 또 마이크를 잡고 리딩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생방송으로 얘기를 못하는 또한 구체적인 또한 어떤 전략, 심리 이런 거를 지금 서울경제TV 또한 그 사이트에서 주식과 선물, 해외 선물을 자세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서울경제 때 문의하셔서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주식과 선물과 해외 선물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하면 할수록 쉬운 거라는 거를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식과 선물과 해외 선물은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만 아시면 또한 상방, 하방만 아시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외환영웅의 무료 방송 보실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샘플러스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SEO로 인베스트먼트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또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은 굿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살펴볼까요? 박용경 팀장님의 포트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2.5% 급등,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추가 상승세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겠죠?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장기환 부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컨소시엄을 형성한 한미일이 오늘 28일 주총에서 결정되는데, 예상외로 인수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와 맞닥뜨려서 이제 최근에 이제 D램, 그리고 낸드,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도 결과적으로 실적과 그런 추세를 순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한 이런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은 염두를 분명히 해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또 매매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러고요. 항상 어떤 종목이 가든지 항상 조정을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조정은 결국 가격을 상승하든 횡보하든 하락하든 일정 정도의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을 위해서는 한 단계 숨고르기를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6월 28일 수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될 겁니다.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구글의 과징금 폭탄 소식이 있었고요. 기술주가 1.7%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움직임으로 반영이 될지 잠시 뒤에 설명해드립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출발이 됐는데요.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투탑으로 지속된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1%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3% 하락, 또 SK 하이닉스는 1.45% 내리면서 7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주가는 68,200원 선에서 견고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2%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최근에 지속된 하락을 보입니다. 오늘도 2% 빠진 47,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대모비스나 포스코 또 삼성생명은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고요. 어제 좀 지지부진했던 신한지주나 KB금융, 금융주는 소폭의 매기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 어제 또 통신주가 강했었죠. 역시나 0.7%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은 0.2%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수 좀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모두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39% 내린 2,381포인트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0.2% 내린 67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도 역시 1위부터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대 가까이 내리면서 114,100원에서 지금 시초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어제 3.5%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1.7%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10만 원 선 지켜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CJ ENM도 오늘은 약세 출발이 됐고요. 노엔이 오늘 눈에 띄네요. 1.3% 오르면서 84,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나 GS 홈쇼핑 또 컴투스는 강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GS 홈쇼핑은 최근에 흐름이 좀 좋죠. 0.35% 오르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4월 20일에 해주셨던 추천주네요. 아바텍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한 종목도 있습니다. 4월 26일에 추천주 역시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28% 넘는 죄송합니다. CS 윈드네요. 이 CS 윈드가 무려 5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장기환 부장님과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지금 큰 수익에 굉장히 기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 신규 중단 소식과 그리고 과거에 있던 그 1호기가 이제 폐쇄된 이런 거에 맞춰갖고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그 비중이 그 다른 그 글로벌한 그런 이런 국가 아니면은 OECD 국가나 이런 데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낮습니다. 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거의 3% 이상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쪽에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정부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분야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 그것이 바로 그 CS 윈드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인데 특히 이제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에서 가장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그 글로벌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한다면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인데 이제 풍력이다 이렇게 보면은 CS 윈드 이렇게 이제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당분간 그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데 한번 상승하면은 그 1년을 간다고 했죠. 그리고 조정받으면 2년, 3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의 상승으로서 임하는 게 맞겠다. 이런 관점으로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한번 홀딩 해 보시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주가로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급등주 발굴의 1인자답게 CS 윈드 장기한 부장님의 종목이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4.5% 급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익은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박윤경 팀장님의 수익률도 점검해 볼까요? 수익률 자랑해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이번 달에 편입이 됐습니다. 먼저 6월 7일에 주셨던 신성 ENG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한 종목 더 있죠. 지난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이 시간입니다. 추천주인 KMW가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박윤경 팀장님도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KMW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KMW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그러니까 그 5G와 관련된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좀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추천드린 이유로 약 20%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SK 텔레콤에서 지금 5G를 기술 그 구현을 하면서 앞으로 그 상용화가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술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기지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그 기지국 5G를 구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통신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지국들이 설치를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KMW 같이 이제 좀 기지국에 특화된 그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정말 눈앞에 상용이 된다면 지금 앞으로는 주가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오늘은 뭐 마이너스 1% 정도대로 이제 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장기적인 포트에 담고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장기한 부장님의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먼저 코프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회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그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얼마나 경량화시키냐에 따라서 그 연비의 향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일조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코프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지난해 계속 꾸준하게 상장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많이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약간의 조정을 받는 그 이유가 최근 80만 주죠. BW가 상장이 최근에 됐습니다. 최근 돼갖고 8,356원짜리 이제 BW가 상장되면서 일정 정도 그 물량이 해소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그 물량은 당연히 해소될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게 있기 때문에 큰 물량 부담으로서는 아직은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수급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이제 지금으로서의 이제 경량화에 대한 그런 부품
이거에 대한 성장성이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거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 회사는 과거에 한번 꽃이 피고 난 종목인데 제가 이제 재차 추천드리는 거는 다시 1, 2차를 상승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13,800원대, 13,900원대인데 이 회사가 가기 위해서는 이 14,000원의 가격을 뚫어야지만 간다라는 그런 관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횡보 조정에서 상향 돌파할 시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비아트론을 보겠습니다. 비아트론 역시 우리가 그 OLED에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OLED 관련 쪽에서 최근에 이제 수주가 아주 급증하는 이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적 증가. 과거에 7,000원짜리 주가가 뭐 3만원까지도 갔었는데 이거 역시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저는 그 새로운 시세의 1차 상승을 마무리하고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역시 27,000원을 뚫었을 때 새로운 가격이 나온다. 이런 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이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 최근 들어서 OLED, FPCB 이런 쪽이 가장 그 호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양호한 실적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라.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휴원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원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종목이죠. 이제 휴원스 글로벌하고 이제 지주회사하고 이렇게 분할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문의약품을 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 이상의 42% 정도의 전문의약품 그리고 그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 웰빙 의약품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필러를 11% 정도의 이제 매출액을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용 마취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치과 가면은 마취제를 많이 쓸 텐데 그걸 하는 부분이 한 5.8% 있고 또 새롭게 이제 먹거리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복톡스입니다. 휴톡스라고 해서 새로 이제 개발을 해서 임상을 2상까지 하고 3상이 마무리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휴원스 글로벌에서 이제 제조와 위탁하고 휴원스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러와 보톡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휴젤이나 메디톡스에 이제 견주어서 본다 그러면은 아직도 주가는 좀 싼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6만 원대 이상, 6만 1,000원을 상향 돌파할 때 새로운 시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EU의 반텀빙 그 관세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이제 범한 그런 게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려를 좀 시작하는 6.1% 정도의 낮은 그 관세를 부과됐기 때문에 타사 대비 20% 30%의 많은 회사들이 이제 관세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엔지니어 플라스틱 부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량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쓰일 때 그 부분에서 경쟁력이 최근 들어서 그 플라스틱 쪽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점차적인 실적하고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주가에 영향을 받아가는 초도의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급등을 어제 했는데 제가 기간 조정을 일정 정도 받으면은 재차 상승이 아주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 SK 바이오랜드를 보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는 그 화장품 원료, 제약 원료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화장품 원료에서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제약 쪽도 마찬가지고요. SK그룹이 최근 들어서 바이오, 제약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해외 글로벌 회사를 인수하는 등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제 성장성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을 비롯해서 SK 이제 바이오랜드, SK 바이오텍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회사가 전반적으로 그룹의 지원에 맞춰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SK 바이오랜드도 그 모든 부분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최근 들어서 단기 1차 상승을 하고 조정받는 2차 상승 국면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을 받으면은 분명히 이거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그 매수 타임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8,000원,
목표가는 2만 원, 단기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프라부터 SK바이오랜드까지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계환 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봤고요. 이번에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토니모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토니모리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바닥권을 한번 확인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만원 선에서 계속 지금 보합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면서 반등을 시도를 했으나 다시 2만원 초반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국에 관련된 사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슈가 풀리면 일단은 거래량하고 이제 바닥을 계속 확인하면서 언제라도 지금 갈 수 있는 체력을 좀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까지 해서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각 유럽 쪽에 지금 드러그스토어나 헬스 뷰티 유성 채널에 지금 입점을 하였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사업 다각화에 대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영업에 반영이 된다면, 매출에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성장성은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재가로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선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한 23,000원 선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는 처음 시작하면서 좀 10% 정도 올랐다라는 종목으로 좀 소개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시초가의 약 6%, 5.5%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한 2% 정도의 거래로, 상승 출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신성 ENG 같은 경우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2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속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중순, 5월 초중순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일단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근본 원인을 만들어냈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일단 매출이나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뒷받침되어 줘야 되겠지만 일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좀 밀어주겠다. 지금 석탄 원료를 조금 줄이는 방향, 그리고 원전을 좀 줄이는 방향,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혜는 태양광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풍력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신성 에너지는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량이 지금 6월 때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전고점에 지금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을 돌파를 한다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상강 MNT입니다. 상강 MNT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달에 조금 제가 보유했다라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조금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서 조금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6월 중순에 거래량이 크게 한번 나오면서 61선, 121선을 돌파를 하였고, 거기에 이제 조금 힘을 비축하면서 지금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최근에 6월 23일부터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7,000원 선을 돌파를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7,000원 초반대, 6,000원 후반대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셨던 분은 이제 조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마련했으니까 좀, 보유를 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8,500원 목표가가 올 때까지 좀 보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급전이 좀 필요하시거나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7,000원 후반대나 8,000원 초반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만원대 선에 제가 한번 포트에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저희 지금 코스피,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피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가가 68,000원 선, 68,500원. 지금 주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영업이익 좀 증가폭, 작년 대비 올해 했던 그런 폭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가도, 충분히 한번 포트에 담아볼 수 있는 주가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한미일 공동 지금 도시바 인수 작전에 좀 들어갔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미일 연합이 도시바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면, 일단 SK 하이닉스도 지금 3조 원 가량의 투자금을 댄 만큼, 거기에 대한 도시바의 기술을, 당장에 빼오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신사업 성장 동력,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확고히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앞으로 68,000원보다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아스트입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수주 쪽의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하반기 때 지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트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지금 최근에 5월 말부터 조금씩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승 흐름에 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일선, 120일선 충분히 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21선, 5일선, 11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나 매출 부분,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주식을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아스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 공장 증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쪽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19,000원 정도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을 봤습니다. 잠시 뒤에 남은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이번에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3579님께서 문의하신 제이스택부터 보겠습니다. 제이스택을 23,967원에 사셨는데요. 비중이 90%세요. 진단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장기한 부장님께 드릴게요. 네,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좀 약간 이제 높게 사셔갖고 그런데요. 네. 이 단기적으로는 1차, 2차, 3차 상승을 이제 마무리한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재차 1, 2차, 3차 상승을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OLED나 여러 가지 실적을 차치하고,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신 시청자분께는 일단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보유하느냐, 이런 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28,650원이 단기적으로 3차 상승의 구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서 기간 조정을 잘 받으면은 추후 이 새로운 1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 기간 조정이 실패한다면은 한 3개월 이상, 6개월 이렇게 기간이 더 오랫동안 걸린 다음에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은 가는 와중에 있는 종목들은 하염없이 가지만 일정 정도 종목에서 아무리 좋아도 약간 소외되는 것은 새로운 실적이 그렇죠. 전년도도 좋아졌지만 올해 하반기에 폭발적인 실적이 나왔을 때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데 단기적인 물량권에 들어와 있다. 이런 것에 한번 염두를 두시면서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한 부장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2777님께서 세종텔레콤을 문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2,250원이세요. 1,250원에 30%를 들고 계신데 유상증자는 어떡할까요? 라고 우려 깊은 목소리로 남기셨거든요. 박용경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금 권리락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급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지금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회사가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런 자금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자금들이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회사의 본연의 가치에 수렴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2016년 4분기 이후부터 기속적으로 지금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이후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흑자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을 좀 지켜보시면서 주식을 좀 보유하시면 좀 괜찮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격대도 지금 825원, 824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종텔레콤 문의하셔서 저희가 봐드렸고요.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9870님께서 한국전력을 오늘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정부 정책 피해주라고 봐야 될까요? 장기한 부장님. 예. 일단은 정부 정책 피해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서 좀 방향성을 좀 잘 보셔야 될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우리가 이제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종목은 빠져도 사면은 더 비싼 가격에 팔 가격이 있는데 내려가는 종목은 사면은 하루라도 먼저 팔아야지 되는 그런 가격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닥은 분명히 확인하고 사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지금 어떤 악재가 나왔지만 이것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더 빠지지 않는 기간의 구간이 어딜 것이냐를 확인하시지 않으면은 지하, 더 1층, 2층, 3층 내려갈 수도 있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예 조금 더 유보를 하셔라. 지금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좀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지금 사도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저희 장기한 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847님께서 문의하신 3강 MNT 봐드릴게요. 이거는 박용경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니까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6,200원에 잘 사셨고요. 지금 수익권 내 계신데요. 오늘 매도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일단 상강 MNT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좀 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일주일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상승 흐름을 한번 타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이 아니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서 관점을 좀 지켜보게 된다면 일단 1분기에서는 조금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지켜보는데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사 측면에서 발표하기는 괜찮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고양 그 주식을 조금 인수를 하면서 최종 선박을 제조하기 위한 발판을 좀 마련을 하면서 앞으로 사업적인 측면도 다각화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회사의 의지를 좀 볼 수 있었던 만큼 지금 가격대에서도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매도를 급전이 필요하셔서 매도를 하시겠다라면 매도를 하셔도 충분히 상관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일부 한 50% 정도 매도하시고 50% 정도는 보유하시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는 8,5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셨던 3강 MNT였습니다. 저희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은 최근에 인기 있는 테마는 아닌데요. 앞으로 테마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인 핀테크 관련 종목 KG 이니시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제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9% 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상승을 한 것이고요. 물론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궤를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점은 이런 핀테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좀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회사인 KG 모빌리언스의 대량 증자 및 1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로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13일 날 올해 영업 실적 전망 공시를 냈는데요. 매출액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영업이익은 320억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된 실적 예상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6월 달
지금 이제 6월달 들어서 이런 올해 전망 공시를 낸다는 점, 6월달이면은 2분기 4월, 5월 지나고 이제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회사 안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 전망 공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회사 차원에서 6월달 이 시점에 이런 공시를 냈다는 점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은 전년 대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올해 13일 날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5일선부터 일봉상 5일선부터 200일선까지 다 이평선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동사가 좀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좀 기술적으로도 에너지 응축에서 이제 발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종가 12,300원 정도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1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KG 이니시스였고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장기한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그 CIS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CI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이제 바닥권에서 있고 아직 상향을 시작을 못한 이런 종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거는 그 스펙하고 합병을 해서 그 기간이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지난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더 이제 지나야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거고요. 그것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가시화되느냐가 바로 그거를 상향 돌파하는 그 바로 시초가 될 것이다. 이런 그 관점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될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CIS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 장비인 그 전극 공정 장비 업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야가 약간 기술력이 좀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여타 업체에서 단기간 내에 그 분야를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 이제 많이 진출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전기 자동차 의무 할당제라고 해서 8% 정도를 전기 자동차를 이제 판매해야 된다. 이런 그 할당제가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지금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부분, 그 전기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최근 들어 주가 상승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 역시 바닥권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위치가 어떤 건지 파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아이원스를 보겠습니다. 네.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디스플레이 업종들의 이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LED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뭐 많은 그 업체들이 최근에 그 아주 좋은 그 실적과 더불어서 부품 업체들이 아주 좋은 실적 그리고 중소형주 회사들은 아주 주가에도 여기 화답할 정도로 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다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한 종목도 역시 아이원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2015년에 32,000원대의 그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그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상향 돌파를 하기 위한 전 단계다라는 것이 지금의 그 위치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주가의 위치뿐만 아니라 올해 최고의 매출과 실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부분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서서히 실적에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도 이제 괜찮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가져서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6일 CNS를 보겠습니다. 6일 CN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는 그 일단은 휴대폰에 관련된 그 3D 그 커버 글라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글라스와 관련된 이런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폰만 아니라 이제 LG 휴대폰, 뭐 전략폰에 탑재가 돼서 현재 그 매출이 아주 좋고 그 실적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전년에는 좀 안 좋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전년 대비 뭐 6배 이상 증가되는 이런 1분기의 실적을 이제 보였고요. 역시 이제 5억 적자에서 이제 35흑자를 내는 올해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이 회사는 과거에 한 번도 제대로 시세다운 시세가 못 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8,000원대에서 여기서 가격을 한 번 더 위로 다 상향 돌파한다라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세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로 그 전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면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이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삼성에서 장비를 안 사주면서 회사가 위기를 겪었던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자체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기술을 갖고 결국 세계 시장을 결국 노크해서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좋은 그 실적을 최근에 또 내고 있는데 과거에 1차, 2차, 3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 다시 1, 2차, 3차, 그러니까 1차 상승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2차 상승의 초도의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최고의 매출과 실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 단계 가격의 레벨업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초도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이스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PCB 업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실적을 잘 올리고 주가가 올렸던 것은 BH, 그리고 뭐 인터플렉스, 이녹스, 그리고 뭐 코리아 서킷, 대덕 GDS 이런 대부분의 업종이 바로 그 PCB 관련된 종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회사만 주가가 못 갔습니다. 이 왜 못 갔냐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자회사 실적, 원래 회사는 실적이 좋았는데 중국 자회사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337억을 갖다가 6월 20일인가요? 그 증자를 해서 새로운 그 설비를 투자하면서 자회사에게 보다 나은 그 설비 투자와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게끔 해줬고요. 자체 이스페타시스는 그 PCB 업종 중에서도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연결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연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틀리게 바닥권에 있는데 주가가 4,600원, 지금 4,500원대에 지지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 있는 초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주가를 볼 때는 이틀 이상 하락하면 안 됩니다. 오늘이 바로 매수 타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겠고요. 매수가는 그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을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 총 10가지 종목씩이 공개가 됩니다. 종목 눈여겨보시면 되겠지요. 저희 이번에는 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오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지금 제 추세를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대위아를 말씀드려보겠고요. 사실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좀 악재가 있었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납품 단가 후려치기 관련해서 이제 그 검찰 고발까지 이제 가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뭐 자체적으로 이제 그 동안에 소위 말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 부분 이제 그 하도급 업체들에게 그동안 이제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부분들을 돌려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잦은 시정 조치로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일단화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내일하고 모레 미국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뭐 사드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는 뭐 미국보다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뭐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대급부적으로 좀 얻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한미 FTA 관련돼서 뭐 긍정적인 코멘트. 뭐 예를 들자면은 한미 FTA의 기존 틀을 유지하겠다. 사실은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뭐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돼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냈었는데 뭐 그런 뭐 만약에 우리나라 외교력이 좀 영향력이 있다면 뭐 하나 주고 하나 얻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했을 때는 뭐 수출주들 특히 뭐 자동차로 비견될 수 있는 가장 뭐 수출주에 하면 떠오르는 그런 자동차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특히 엔진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 그런 훈풍에 같이 소위 말해서 묻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오전에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붙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뭐 양매도 나오고, 사실 그전에는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아서 관심 종목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좀 조정받았던 부분은 오늘로써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일단락됐다고 좀 판단해서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오늘 7만 원이 중반에 좀 깨졌다가 지금 다시 7만 원 회복하고 있는데, 한 7만 원 전후로 매수하시면 뭐 부담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동사가 PBR이 0.5에서 6배 사이고 PER이 한 9.3배 정도 됩니다. PBR 둘 다 저평가라고 판단되고, 최소한 퍼 10배 정도까지는 뭐 상승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7% 정도 상승 부분인 전고점이 딱 장중에 74,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4,900원으로 다시 한번 좀 목표가를 삼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6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세를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종목이다 하시면서 현대 위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다면 그러면 사드 관련주는 별로 기대를 안 하세요, 차장님? 뭐 사드는 어차피 배치하는 거는 뭐 이제 국민들이 사실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최근에 뭐 화장품주들 올라왔던 부분들도 예. 사실은 오히려 배치한다라고 이미 결정된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환경 영향 평가니 뭐 하냐 하면서 지금 미국과 어떤 수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동안의 사드 관련 중국의 뭐 경제보복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주들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드가 사실은 뭐 저는 분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효용성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 더 이상 사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라던가, 이런 어떤 못 박는 뭔가가 좀 나온다 그러면,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 제거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현대 위아였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밑꼬리 매매의 달인이시죠? 박윤경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일단 메가ICS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가ICS는 저번 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가ICS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사업을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5년에 상장을 했고요. 2015년에 상장한 이후에 뭐 주가가 한 4,600원에서 12,000원, 13,000원 사이 선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6,900원, 6,000원 사이에서 7,000원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인 관점을 조금 실적 부분하고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016년에 일본 쪽으로 수출이 조금 일본 정부 승인을 좀 받으면서 수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2016년 수출 의존도가 50%, 매출 전체 매출의 50%였다면 지금 2017년에는 한 22% 성장한 70% 초반까지 지금 해외 매출이 좀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해외 매출, 일본 쪽으로 호흡기 생산하고 있는 의료기기인 호흡기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매출 시장, 글로벌 호흡기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2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인공호흡기 시장 같은 경우는 2.5조 원.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건데, 이런 시장에 좀 진출을 좀 할 수 있다면 지금 주가는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016년 4분기부터 지금 턴어라운드를 이루어내면서 2017년도 지금 1분기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 같은 경우, 주식이 가장 중요한 거래량 같은 부분도 5월 달에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주가의 상승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50 말씀드리겠습니다. 50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본드를 팔아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상 이 본드는 안 쓰이는 데가 없죠. 뭐 건설이나 뭐 가정용이나 그런 모든 쪽에 다 쓰이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점유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5% 같이 가량 그 뭐 업계 1위 수준이고요. 뭐 최근에 주가가 4,900원 정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4,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최근에 뭐 거래량이 나오면서 6,000원 이상까지 갖는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바닥을 다진다면 다시 한번 큰 시세를 한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에 담으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조금 다른 분들 추천하실 때 저는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네. 이번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최근에 유가가 상승 흐름을 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이 좀 증가됐다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일단 뭐 항공 매출 그리고 뭐 그 항공 매출 부분이 일단 뭐 거의 한 11% 가까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연구체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기존에 발행되었던 것들을 상환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크게 방해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어차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대한항공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5만원 초반대, 4만원 후반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에 담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일단 뭐 2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한 20% 이상 상향 조정이 되면서 조금 그 실적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일단 염소 사업부 쪽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좀 실적 기대가 좀 되고 뭐 최근에 뭐 에폭시 수지 원료 쪽에서 이제 계속 적자를 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오면서 적자폭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이나 매출 쪽에 반영이 된다면 롯데정밀화학도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스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일단 그 중국 쪽으로 지금 뭐 사드 이슈 아직 뭐 끝나진 않았지만 그런 이슈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실적이나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올해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것이 작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7월에 이제 전환사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전환사채 이슈가 있는데 가격대가 거의 뭐 조금 많이 저렴해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환사채 이슈가 좀 풀릴 때 좀 주가가 좀 하향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사채 물량이 한 48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최근 거래량을 본다면 뭐 3, 4일 정도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전환사채 이슈도 있지만 앞으로 매출이나 그런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가로 좀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 중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일단 전환사채 이슈가 나왔던 날은 제외하고, 만약에 5,800원이 터치를 한다면 손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전환사채
물량이 발행될 때 5,800원 터치를 한다는 거는 좀 추가로 좀 더 담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이준 코스메틱은 매수 타임이라는 사인을 주셨는데요. 그 밖에 오공과 대한항공도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또 도와드릴까요? 1218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이 BH입니다. BH를 29,000원에 30%를 들고 계신데요.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호재인가요? 라는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장기환 부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권리락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받는 거죠.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대1로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78억이 이제 거의 150억이 넘죠. 156억이 되는데 일단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저는 호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호재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개별 종목들이 잘 가는 거는 유동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잘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상이나 유상은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라는 관점에서 그 주가를 떠받치려면 아무리 가격이 그만큼 50% 하락된 가격에서 시작되지만 좀 물량 부담이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근데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일단 어차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안 받고 그걸 떠나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받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좋으니까 좀 더 아직은 추세가 이어지니까 그 흐름에서도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BH 받으렸고요. 저희 4882님께서 문의하신 인터파크도 볼게요. 인터파크를 13,100원에 10%를 들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박용경 팀장님께 좀 짧게 들어볼게요. 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3,100원에 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이유가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져서 불안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좀 10%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더 떨어지신다면 일단 121선 이후로 이탈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지하고 반등을 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담아서 매수가를 조금 조정해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인터파크까지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또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코스피는 0.3% 정도 빠진 2,385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도 0.3% 조정받은 670선입니다. 양지수에 모두 매수의 주체는 개인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분석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